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본 거는 핸드폰 케이스예요. 물론 시중에 정말 잘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가죽으로 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만한 메리트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성을 보시면 그냥 간단히 만들었다기보다는 거의 약간 장지갑, 장지갑 수준이에요. 뭐 이것저것 많이 장지갑에서 따온 그런 부분도 많고요. 지퍼 수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겉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크 엠보, 악어 무늬를 소가죽에다가 프레스를 해서 만든 가죽을 썼는데, 저런 가죽 같은 경우는 저 무늬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로스도 정말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안대로 싹 그린 다음에 한번 돌을 내놓고 합니다. 왜냐면 큰 가죽에 그대로 그려놓고 조금씩 자르다 보면 너무 불편해서 싹 그려놓고 그만큼 돌을 낸 다음에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가죽 공예를 할 때 아낄 것은 본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드 빼고는 조금씩 다 여유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본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가죽 조금 여유 있게 써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PR이나 이런 걸로 두께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죽이 힘이 있는 편이에요. 특히 프레스를 해서 만든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스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힘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카드칸이 들어가 있는 따로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 싶어서 얇은 것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생각보다 저게 0.4mm 짜리거든요. 근데 저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힘이 더 잡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얇은 거 하나만 넣어도 의미가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칸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한 얇게 만들기 위해서 포트론 안감지를 따로 썼습니다. 그리고 안감지를 써서 흔히 말하는 T자 모양이라고 하죠. T자 모양으로 해서 각각의 슬롯을 구성을 해줬고요. 뭐 요즘은 구멍을 이렇게 내서 카드를 이제 쏙 들어가게끔 해서 쓰는 버전들도 많은데, 그 버전보다 저는 각각의 슬롯을 따로 만드는 버전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이 조금 더 가지만 조금 더 이제 그걸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투명 비닐 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요즘은 잘 없죠, 실은. 요즘은 그런 투명 비닐 창이 들어가 있는 뭐 반지갑이나 카드 지갑이나 장지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많이 썼죠. 예전에는 아이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넣어놓고 했었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저런 투명 비닐창이 포함된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쭉 해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느질하는 부분이나 엣지코트하는 부분은 다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투명 비닐창도 그 안쪽에 도려낸 부분만큼은 바느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붙여만 놓으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래 쓰다 보면. 그래서 바느질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붙어서 마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PR 부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 꺾이는 부분이죠. 꺾이는 부분을 PR을 해주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선호긴 한데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때는 장지갑이나 뭐 반지갑처럼 이렇게 휘어서 말아서 만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항상 닫아둘 때 기준으로 이렇게 말려 있긴 하지만 통화를 한다든지 뭔가 하실 때 그걸 반대로 꺾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꺾으려면 이게 장지갑처럼 휘어 붙어 있으면 반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평평하게 만들면 접었을 때 안쪽이 조금 우는 주름이 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꺾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케이스는 평평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물론 이것을 완전히 뒤로 제껴서 쓰시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지만 뒤로 완전히 젖혀서 반대편으로 접어서 쓰시는 것을 생각하면 평평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지갑처럼 이렇게 말아서 붙이지 마시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바깥쪽에 주머니, 지퍼 주머니죠. 그냥 지퍼 주머니인데 이렇게 열면 살짝 공간감이 있게끔 벌어지게끔, 저런 거 보면 저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디자인인가 싶기도 하고, 저게 그러니까 에르메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로 알고는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가 제일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저런 거 보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하면서 배우고 저만의 디자인을 조금 이제 했으면 싶은데, 저런 거 보면 저걸 누가 어떻게 처음에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갈 길이 멀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존의 것을 트는 방식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잡는 그런 방식이라는 게. 그리고 저기 칠한 거 보시면 카메라 구멍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뚫을 거라서 본드 칠을 미리 다 해놨죠. 왜냐면 구멍을 딱 뚫어버리면 겉감과 안감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딩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구멍을 뚫었을 때 그 겉감과 안감이 따로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줬고, 스트랩도 따로 만들어서 달아줬습니다. 뭐 엣지 코트도 하고 나서 이제 갈고 칠하고 좀 반복을 해줬고요. 엣지 코트 같은 경우는 저는 꽤나 많이 말려두는 편이에요. 그냥 말려두고 다른 거 하고, 그리고 확실히 마른 다음에 갈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결국에 반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